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시험 전략 첫 단영의 튜터 SB입니다. 오늘은 감정과 추측의 조동사 그리고 본동사와 조동사적 역할을 둘 다 하는 동사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들인데요. 이 조동사들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조동사와 조동사 두 개를 나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사용하고 싶을 때는 대용어구라는 것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can의 대용어구는 be able to, will의 대용어구는 be going to, must의 대용어구는 have to, should, ought to 이런 식으로 대용어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will, can, go 라고 사용하면 안 되겠죠. will과 can은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can 대신에 be able to를 집어넣어서 will be able to go 라고 표현하면 영어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조동사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의 정도 차이를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조동사는 개별적으로 각자 의미가 있긴 하지만 조동사는 공통적으로 추측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번 예문에서 비동사 is가 있습니다. 조동사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현재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표현입니다. 즉 의사 보고 의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00% 의사라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예문에서 must be라고 하는 것은 강한 추측입니다. 그는 틀림없이 의사다. 의사일 확률이 90% 이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번 예문에서는 maybe 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의사일 확률 50, 의사가 아닐 확률 50 이렇게 해서 반반의 추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해석할 때는 그 사람은 의사일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예문에서는 might be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조동사 might는 원래 may의 과거형입니다. 그렇다면 3번 문장의 과거형이 4번 문장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현대 영어에 와서는 밑에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동사의 과거형이 단순한 과거형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됩니다. 그 특별한 의미 첫 번째는 더 불확실한 추측이라는 것, 그 다음에 정중하고 공손한 표현이라는 것, 그 다음에 가정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이 문장에서 사용되면 꼭 주의하셔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4번 예문은 maybe보다 더 불확실한 추측입니다. 그 사람은 의사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더 불확실한 추측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3번 예문의 과거형은 5번처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5번 예문에서처럼 he may have been 이라고 표현을 해서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는 과거의 의사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6번 예문은 조동사 may와 대용어구 같이 함께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파티에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7번 예문은 조동사들이 정해져 있는 반면에 다양한 여러 가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대용어구 같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나올 때마다 암기를 하셔서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예문은 뭐뭐일 것 같다,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사람이 올 것 같다, 나의 파티에. 여기는 조동사가 없지만 그런 조동사적인 의미를 함께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본동사로도 사용이 되고 조동사처럼 사용되기도 하는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번 예문에서 비동사 are가 본동사로 사용됐죠.
당신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2번 예문에서는 일반 동사 have가 본동사로 사용됐습니다. 당신은 가지고 있다, 많은 친구들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비동사 are와 have가 일반 동사 have가 조동사처럼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예문에 보시면 are studying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studying 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의 ing 요것만 가지고 이 현재 분사의 형태만 가지고는 진행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비동사와 함께 합해져서 현재 진행형 혹은 비동사가 과거형이면 과거 진행형 이렇게 해서 진행형의 형태라는 동사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비동사를 진행형을 만드는 걸 도와주고 있으니까 조동사처럼 생각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 밑에 예문도 was written 마찬가지로 이 written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만으로는 수동태 동사 덩어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앞에 비동사를 같이 써서 was written 이라고 해야지 수동태 동사 덩어리가 됩니다. 비동사가 과거형이니까 과거 수동태가 되겠죠. 그 밑에 예문에서는 have, has, lost 여기서는 has를 사용했는데 이 has라고 하는 일반 동사 형태인데 뒷부분에 lost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 두 개가 나란히 연결된 것이 아니라 have pp라고 하는 완료 형태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는 has니까 현재 완료가 되겠죠. had라고 하면 과거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의 펜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결과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의문문을 만들어 보면 동사 덩어리의 첫 번째 동사가 즉 첫 번째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가면 의문문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밑에 있는 예문처럼 has가 주어 앞으로 나가서 현재 완료의 의문문을 만들었습니다. Has he lost his pen?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진 것이죠. 대답을 할 때도 Yes, he has. No, he hasn't. 이런 식으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예문에서는 완료와 진행과 수동, 조동사처럼 사용되는 의미들을 결합시켜서 동사를 3개, 4개까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have been이니까 현재 완료, 그 다음에 비동사 teaching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진행형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당신은 10년 동안 영어를 가르쳐 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teaching이라고 하는 것이 본동사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뒷부분에 목적어가 나올지 보어가 나올지 목적어 2개가 나올지를 결정하는 문장의 본동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밑에 예문도 may have been built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may하고 have 조동사 동사원형 그 다음에 have pp 완료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 be 플러스 pp 수동태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사가 4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항상 문장의 본동사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동사들이 연결될 때 맨 앞에는 감정과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는 완료, 진행, 수동의 의미를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정리해 보면 그 집은 브라운 씨에 의해서 지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동사 do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do라고 하는 동사가 1번 예문에서는 did 해서 본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했다라는 의미죠. 그것을 의문문으로 만들었을 때 일반 동사고 과거형이니까 앞에 do, does, did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앞에서 시제와 인칭을 다 표시했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did you do it?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3번에 부정문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didn't do 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럼 4번 문장에서는 did do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동사 두 개를 나란히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동사를 강조할 때 do, does, did를 써서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라는 것은 쓸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써준 것이죠. 강조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예문은 유명한 표현이죠.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의 건강의 중요성을 언제까지? Until we lose it. 우리가 그것을 잃을 때까지. 그래서 유명한 not A, until B 구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니까 until을 앞부분으로 내보내면서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앞에 있는 not이 함께 붙어서 not until we lose our health 라는 표현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절이 오기 전에 문장 앞에 부정어구가 왔기 때문에 이럴 때 뒷부분의 주절에서는 도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 동사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no라는 일반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do라고 하는 대동사를 써서 도치 형태를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으로 예문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문에서는 some people이 주어이고 maybe가 동사 덩어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뭐일 수도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 뒤에 나와 있는 on the verge of ing라는 표현은 어떤 뭐뭐 하는 것의 가장자리에 접해 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그 상품을 사는 것, 그것의 가장자리에 접해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상품을 막 사려고 할 수도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동사가 3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ay 다음에 never를 써서 부정문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결코 그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 2번 예문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사구가 끝났고 any sound, 어떤 소리도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조동사 과거형 have pp에서 동사가 3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done이라고 하는 것이 문장의 본동사라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do라고 하는 동사는 타동사로 뭐뭇을 하다, 뭐뭇을 행동으로 행하다 라는 뜻인데 목적어 형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done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로 사용됐다라는 뜻이고 자동사 뜻은 충분하다, 괜찮다 그런 뜻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어떤 소리도 충분했을 텐데 충분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소리도 괜찮았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신조어를 만든 사람 코이너라고 하는 것은 코인에서 ER이 붙은 형태인데 코인은 원래 명사로 동전입니다. 그런데 동사 뜻으로 신조어를 만들어내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신조어를 만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정치적 제휴에 대한 용어의 신조어를 처음 만든 사람, 즉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could have used 조동사 과거형 have pp 마찬가지로 동사 3개가 연결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본동사입니다.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glow라는 단어를 이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들은 알아차렸다. that 이하를 여기서 that은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그리고 뒷부분에 주어가 나와 있고 그 children을 꾸며주는 후부터 주격 관계대명사 후부터 away까지가 관계대명사 후가 이끄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인데
먹었던 아이들, 하나의 마시멜로우를 그 자리에서 바로 먹었던 그 아이들은 뒷부분에 동사 were likely to have 라는 동사 덩어리가 나와 있습니다. 가졌을 것 같다, 가졌을 수도 있다 라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문제를 가졌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즉 행동이나 친구관계나 아니면 집중력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 그런 영역에서 문제를 가졌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